안녕하십니까. 단 한 명의 조문객을 쓴 이성탄 작가입니다. 이렇게 독자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설을 쓰기로 딱 마음을 먹은 거는 2년 전이지만 오랫동안 창작자의 꿈을 꾸긴 했습니다. 그런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고요. 근데 제가 처음 창작을 하고 싶었을 때는 아직 제 안에 이야기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 직업으로 삼을 만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생겼고 원래부터 품고 있던 꿈을 꺼내서 한번 진짜 글을 써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소설의 내용에는 제가 맡았던 어떤 사건의 내용도 직간접적으로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건이 이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쌓였던 경험이 글을 쓰게 될 마음을 먹게 해준 것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재미고요. 저는 원래 이 글을 추리이기도 하지만 또 SF 쪽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썼는데요. SF와 추리는 결국 독자에게 지적인 즐거움을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F는 이제 과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추리 소설은 소설 속에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데, 그 지식 하에서 어떤 일까지 상상 가능한가, 어떤 일까지 발생 가능한가, 그런 식의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꼭 주고 싶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 유전체, 그 DNA가 화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생긴 분자냐 하는 걸 밝혀내는 건데요. 그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인간의 생활과 관계된 것들까지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나아가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농작물, 벼 이런 거 말이죠. 지금도 매우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이 지금 21세기에 가장 발전할 여지가 많은 학문이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과거의 기술이라고 묘사된 부분은 현재 이미 구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소설에 나온 핵심 기술이 DNA 초상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체만 있으면 그 유전체의 주인의 외형을 그려내는 기술인데, 이거는 물론 현실에 없는 SF적 기술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아무리 늦어도 제가 살아있을 때 충분히 구현될 기술이라고 봅니다. 작품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때로는 인물을 작가의 대변인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캐릭터를 작가를 대변하는 역할로 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작법인 것 같습니다. 제 작품에도 딱히 저를 대변하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강의 같은 걸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조인들이 항상 궁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는 합니다. 믿던 가족한테 돈을 빼앗기거나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빼앗기거나, 또 반대로 그렇게 궁지에 몰린 약자가 아니라 남에게 자꾸 해를 가하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조인은 직업적 거리감을 갖는 게 그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변호사라고 해서 의뢰인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검사라고 해서 범죄자를 너무 증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인간에 대한 화멸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저 자신의 생활은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런 걸 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도적인 고민이죠. 법꾸라지가 생기는 이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건데, 모든 형벌은 정확하게 법에 정해진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한 것으로는 안 되고요. 어떤 나쁜 짓을 해야 되는지가 법률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법률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온갖 새로운 나쁜 짓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내죠. 그러면 현재 법으로는 그거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법대에서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 방어권 보장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어떤 대결 구도로 보아서 국가, 정부의 힘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가진 쪽과 그냥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연약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 이런 관계를 보아서 피의자, 피고인은 약자니까 그의 권리를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이런 거고요. 국가를 움직이는 자들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결국 법꾸라지들은 인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에 기초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작 우리 죄형 법정주의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이 보호하려고 한 약자들은 그런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값비싼 전관들을 고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강자들이 그 권리들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법꾸라지에 분노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반대로 그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선 변호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거의 안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화를 그렇게 밀접하게 다루는 작품을 쓰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그것이 좋지 않은 작품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실화를 다룰 때는 정말 예민해야 하고 실화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웬만해서는 구체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생각나는 순간은 초고를 썼을 때였습니다. 진짜 초고. 초고는 지금의 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것을 제 오랜 친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친구도 글 쓰는 것을 일로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평론가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고 나서 재밌는데? 라는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때 내가 이번에 정말 글 재미있게 썼구나. 그 전까지는 단편밖에 안 써봤었는데 내가 재미있는 장편도 하나 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또 수정을 하고 투고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재밌다라는 말을 들은 게 이 글을 쓰임에 있어서 가장 제게 큰 영향을 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들 재밌다고 하고요.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또 시작과 끝은 은근히 감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다 의도한 부분이라서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사달라라고 농담 같은 진담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많이 사주시면 제일 좋고 다른 책들도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초보 작가이고 관심 종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인터뷰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아주 유명하고 대단하신 작가분들도 독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자기 이름을 구글링하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재밌었다, 최고의 작품이었다 하는 글이 제일 기분은 좋겠지만, 글의 어느 파트가 재미없었다, 어떤 인물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어떤 식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실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일단 제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탄 작가 단 한 명의 조문객 과학 추리 소설 열심히 썼고 재미있습니다. 많이 사주시고 혹시 재미없으면 돈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동네 도서관에 신청하셔서 남의 돈으로 사서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